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직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해외에서 한 통의 공개 호소문이 전달됐습니다. 이런 간곡한 호소문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소상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쇼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국민을 속이고 광장의 재판으로 환호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선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만 했다. 윤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전에 해외에서 한 통의 공개 호소문이 전달됐습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국계 1.5세대 청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직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호소문을 보내 공정 판결을 간곡히 요청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 수호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호소문은 장대망 외 뉴질랜드 자유청년 일동 명의로 작성됐으며 뉴질랜드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배우며 성장한 청년들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사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청년들은 타국에서 조국을 바라보는 저희의 시선은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이라며 재판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의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청년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한 처사로 규정하며 법적 판단인지 정치적 보복인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호소문에서 진정한 내란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 내란으로 규정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들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압박하려는 현 집권 세력의 행태가 바로 내란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인용했다. 국민은 부당한 권력에 대항할 저항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광화문과 전국에서 모이는 수천 수만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호소문 작성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을 보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 사법의 고귀함이 확실히 서 있는 나라이기를 바란다며 조상과 민족의 근간인 이 땅의 자유 침해는 고향 영토 침해와 같은 고통이라고 표현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입니다. 직위원 부장판사님께 드리는 호소문, 정의와 법치를 향한 뉴질랜드 청년들의 호소. 존경하는 직위원 부장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한국계 1.5세대 청년들입니다. 저희는 이곳 뉴질랜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며 성장했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하루도 잊지 않고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부장판사님께 올려드립니다.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역사적 순간에 제3자의 눈으로 조국의 상황을 지켜보는 저희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뉴질랜드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받으며 법치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은 저희가 믿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재판 자체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한 처사입니다. 해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저희는 이것이 법적 판단인지 정치적 보복인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타국에서 조국을 바라보는 저희의 시선은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일 것입니다. 저희는 자유와 주권의 소중함을 최대 가치로 삼고 그에 따른 자유시장경제의 수호를 옹호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란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 내란인 것일까? 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압박하려는 현 집권 세력의 행태가 바로 내란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희만의 생각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저항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것이 그 권리를 갖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멀리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민심, 거리에 나온 수천 수만의 민심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는 뉴질랜드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알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법의 고귀함이 확실히 서 있는 나라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땅은 우리의 조상과 지금의 민족의 근간이 되는 영토이기 때문에 그 땅의 고귀한 자유를 향한 침해는 마치 저희의 고향인 대한민국의 영토가 침해받는 듯한 고통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외압 속에 계실 것입니다. 집권 세력의 협박, 편향된 언론의 여론몰이 그리고 사회 전반의 따가운 시선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디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오로지 법과 헌법 정신 그리고 확실한 증거에만 의존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외압이 아닌 오직 법리적 사고와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판사님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내란이라는 단어가 정치적 무기로 남용되는 서글픈 현실을 끝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법과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회복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전락한 사법을 바로잡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판사님께서 압박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하신다면 어쩌면 가장 정상적이고 당연한 결단일 수도 있는 이 판결은 지금 대한민국의 왜곡된 현실에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내리시는 판사님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에 오직 공의만을 위한 판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 세계가 2월 19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서구권의 자유주권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이 판사님의 용기와 정의를 기억할 것이며 판사님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편향된 보도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폐쇄사회처럼 한쪽의 목소리만 증폭시키며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습니다. 판사님의 공정한 판결이 어두운 현실의 빛이 될 것이며 왜곡된 여론과 편향된 언론 환경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판사님, 저희는 비록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역사 속의 작은 거인 같은 선대의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다음 세대에게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2026년 2월 19일 판사님의 정의롭고 지혜로운 판결로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사법이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판사님께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판사님의 슬기로운 판단을 두 손 모아 기대합니다. 부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역사 앞에 떳떳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문을 냈습니다. 법원은 정의를 속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정확성으로 판단한다. 구성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고 물증이 부족하며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 법치에 부합하는 결론은 분명하다. 공소기각 또는 무죄다. 그 선택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기준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법치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정성산 TV였습니다.